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입추가 지나고 나서 더위가 한껏 좀 꺾인 느낌이 많이 드네요. 주말에도 비가 좀 내리다 보니까 기온이 음, 늦여름 치고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괜찮은 주말을 좀 보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시장이 뭐 주 초에는 그나마도 나쁘지 않았는데 주 후반 되면서 다시금 SK 하이닉스의 자사주 40조 및 주주환원 발표와 금요일 날 발표된 삼성전자의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 즉 대한민국 시가총액 넘버 1, 2의 주주환원 이슈가 사실상 주 후반에는 시장의 쏠림으로 또 작용을 하면서 전자닉스 및 그 관련된 이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또 금요일날 다 빠져버리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금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타나는 8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7월 31일 시장의 대폭락 이후에 급반등을 했었죠. 코스피가. 그리고 나서 뭐 연속주 좀 올랐다가 다시 전자닉스 빠지고 다시 오르고 또 빠지고 난 이후에는 주주환원이라는 키워드로 올라왔기 때문에 전자닉스의 더블딥을 만들고 올라왔었고, 코스닥은 저점 대비해서 지수가 40% 넘는 반등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 많은 종목군들이 저점 대비 100% 가까이 올라온 종목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에서 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단기에 빠르게 낙폭을 축소했다라는 부담감으로 인한 하락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을 뭐 시작이 지난번처럼 뭐 대폭락으로 간다 뭐 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도 일정 부분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8월의 마지막 주 후반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런 상황 속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높은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시장의 상단을 제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노이즈라든지 그리고 기업들의 IPO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일부 메말라 간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는 거죠. 어찌됐든 IPO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이 파이는 똑같은데 거기서 뭐 큰 애가 돈을 또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돈을 빼서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속적으로 뭐 빅테크들은 빚내 가지고 계속 하기 때문에 국채 시장에서도 수요는 적은데 공급만 무지하게 늘어나는 이 현상으로 인해서 국채가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바이든의 베센트의 바이백 발언이 있었는데 이를 천하로 끝나다 보니까 이런저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을 좀 둔탁하게 만들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여러분들 이런 구간이 오히려 높은 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전자닉스를 박스권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청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뭐 이벤트 했던 금액 그대로 할 수 있냐라고 해서 그 상태로 뭐 이따가 방송 끝나고 조정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둔 시장, 단기적인 전익의 하단 지지를 활용한 매매와 주 후반 잭슨홀 미팅 및 엔비디아 실적을 소화하면서 저가 매수 대응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어젠가 오늘 나온 내용인데요. 엔스로픽이 이제 조만간 IPO 신청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다가 이제는 8월 말로 좀 더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시장에서 SK텔레콤의 강세가 그냥 엔스로픽 지분 보유로 인한 강세죠. 그냥 과거에 미래에셋 벤처, 미래에셋 증권이 그냥 이러한 내러티브로 인한 상승을 만들었던 것과 비슷한 궤를 가지는 내용이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거고, 관련 종목이 이거기 때문에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적었던 미국 장기금리 장기채를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수요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게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잘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묘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금요일 다우
나스닥, S&P 3대 지수 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요. 오랜만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 쪽, 오라클도, 테슬라도, 구글도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제약바이오라든지 종목들은 좀 오르고 마감이 되었는데, 그간 잘 달리던 반도체 쪽은 일부 밀리면서 마감이 되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국내 증시 코스닥은 매도 사이드카가 또 터지면서 굉장히 또 골치 아프게 하는데, 이거는 높은 금리에다가 단기적으로 또 그 이슈가 워낙 전자닉스로 쏠렸죠. 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전자닉스의 주주환원이라는 키워드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오히려 코스닥이 더 밀려 내려왔다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생각은 엣지 있는 종목을 저가에 싸게 잡아서 끌고 간다. 그리고 개별 이슈가 있는 섹터와 테마는 공략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시장을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 흐름은 3대 지수가 반등을 하며 마감되었으나 음의 기운이 참 많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하락이요 반등의 강도가 강하지 못한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 전체가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잭슨 홀 미팅에 시선이 쏠려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상승, 그러나 메모리는 최근 부진했던 미증시 흐름 속 전익의 주주 환원 발표에 따른 메모리 종목의 반등이 있었던 부분에서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메모리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베센트의 바이백은 사실상 이를 천하로 마감이 되었고요. 트럼프의 베센트가 독자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는 등 다소 제가 볼 때는 엇박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당장 내일 베센트가 이란에 대규모 경제 제재를 한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부분에서 뭘 더 경제 제재할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큰 노이즈는 될 것 같지 않다, 이 정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정은 엔비디아의 실적과 잭스론 미팅 두 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높은 국채 금리는 시장에서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아직까진 시장을 폭락시키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트럼프 발언 이후 가상화폐 쪽과 금, 은, 구리 등 원자재 쪽 실물자산 쪽이 크게 부각을 받으면 면서 올랐던 주말이었다 할 수 있죠. 결국 현재로서 드는 생각은 트럼프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단기 국채 수요를 확 늘려 장기채를 낮추려는 시도를 지속하려는구나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요가 없다니까. 공급은 무지하게 느는데 수요가 없습니다. 예? 이 수요만 채우게 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채권금리 떨어지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엔비디아 순환금융이라든지 뭐 브로드컴 채권 발행, 뭐 비테크 채권 발행 등등 이 전체적인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기만 한다면 다시금 뭐 반도체도 올라가고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흐름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전 세계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죠. 미 정부도 계속 돈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채권을 발행하는 상황에서 빅테크까지 천문학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니 공급은 많은데 수요 층은 점점 얇아지고 있는 겁니다. 국가 대 기업의 경쟁이 생기는 것이니까 말이죠. 근데 빅테크는 단기로도 높은 금리를 주는데, 빅테크 중이 더 잘 팔려 버리는 현상에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라 수요 층을 늘리지 않으면 현실적 해결책이 없다라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이겠죠. 수요를 늘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기존에 뭐 발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은 국채를 담보로 발행할 수 있는 거를 준 거고, 클래리티 법안은 이걸 어떻게 기업에 유통을 시키고 은행이 그다음에 이렇게 아무튼 유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쪽은 잘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 진화하고 바뀌고 새롭고 뭔가 변화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한 굵직굵직한 흐름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IT센 글로벌이라든지 쿠콘이라든지 단기적으로 체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IT센 글로벌 계속 체크는 하고 보는데, 뭐 매수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잘 대응해 보셔라. 금요일도 사실 목요일도 IT센을 주도주로 봤었고, 금요일도 사실 눌림으로 매수 의견을 한번 드렸었고, 저도 물량을 들고 넘어왔다가 금요일 날도 종배로 좀 들어가서 좀 팔고 또 다시 사고, 아무튼 그래요. 이거는 뭐 어떻게 말로 설명 못 하겠네. 닉스의 40조 자사주 발표 이후 지속 상승인데, 3전에 30조 배당 플러스 알파는 NXT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둘 다 단기적으로 올라왔으니 그에 따른 차익 나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게 합당한 거 아닐까요?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나쁘지 않습니다. 30조 현금 배당에다가
90에서 110조 규모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닉스 40조도 좋은 건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거야. ADR 발행한 거 40조 그대로 주식으로 샀기 때문에 오버된 3.3% 다시 자사주로 들어와서 소각시킨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한 호재로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 주가의 하단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통상 4분기 연속 발표하고 빠졌어요. 그로 인한 전자닉스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게 되면 저점 구간에서 또 박스권 매매로 대응해보는 코어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지간 지금 반도체 쪽은 업에 대한 노이즈도 노이즈겠지만 유동성 측면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벗어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반 잘 나가던 코스닥이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전자닉스로 쏠림이 시작되었죠. 7월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나 약간의 다른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단종을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대안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고 동시에 이번 실적을 통해서 중소형주 실적은 다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던지기도 뭐하겠다 저는 판단을 합니다. 즉 코스닥은 단기 40% 폭등했으니 상승에 30에서 50% 빼도 이상한 게 전혀 아니고요. 건전하게 밀리니 천천히 잡으면 된다. 대신 분명한 것은 개별 종목 장세에는 대장주 위주로만 보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높은 국채금리는 부담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잭슨홀 미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불확실성이 시장의 강한 반등을 일단은 제약하는 한 주가 될 겁니다. 제약바이오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쳐다도 보지 마라 올라갈 때 그런 말을 드린 게 지금의 시장의 가장 매크로적인 부분은 다가오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에 가장 민감한 듀레이션 긴 상품이 바로 가기는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일단은 배제를 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 위주에서 포트폴리오를 짜 나가시면 좋다. 그리고 여전하게 AI에 대한 투자 이거는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에 관련된 뭔가를 진행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을 잡아놓고 시장을 바라보시고 단기 테마는 말을 하잖아요. 저도 단기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게 뭐야? 가상화폐가 올랐고 클래리티 법안이 나왔으며 국채가 움직였다. 그러니까 뭐 목요일날 금요일날 전자닉스를 매매를 하던가 아니면 가상화폐 쪽에 애찌는 걸 보던가 그게 시장의 매크로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매크로를 바탕으로 시장에 애찌는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시장은 또 진화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엔스로픽의 IPO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거일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지수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지수가 떨어지고 종목이 떨어지면 그 자체가 또 호재가 돼버리겠죠. 그 자체가 왜? 또 다 싸져버리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호재였을 때는 좀 더 많은 종목을 저가에 담아가는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약간 유동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것처럼 왜 전자닉스를 계속 보지 않냐? 라는 거는 전자닉스의 상방이 막힐 수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자닉스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유동성이 필요하죠. 전자닉스에 물려있는 돈들이 물론 뭐 자사주 산다 뭐 한다 하겠지만은 이거를 계속 끌어올리는 새로운 돈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시타텔이 레이폴드의 이 포트폴리오를 싹 떠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떡하니 발표가 나오죠. 우리는 80% 이상을 블록딜 10% 할인해서 다 넘겼다. 그 말은 뭐냐? 얘네는 이미 엄청난 수익 실현을 했고 이거를 블록딜로 10%더 싸게 넘겼으니 10% 싸게 받은 애들도 다 지금 수익이니까 아무데나 던지면 되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즉 위에 매물이 첩첩첩첩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뭐 어느 정도의 박스권 이익은 볼 수 있겠지만은 엄청나게 업사이드를 놓고 판단하기에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자닉스만 가는 시장이 아닐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뉴스들은 잘 여러분들 체크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SK 하이닉스부터 좀 보죠. 지금 177만원 그 삼성전자 발표 나오고 나서 170만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핵심은 21선이라고 저는 좀 보여주고요. 빠져도 이 21선과 11선 근처에서 움직일 것 같고 삼성전자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건 우고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냥 저항 받았으니까 아 여기가 박스권인가? 그러면 23만 원 안 깰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좀 보면 저는 편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번에는 주주 환원으로 올라왔다라고 보는 게 삼성전기는 금요일날 떨어졌기 때문에 아 그냥 주주 환원 빨로 종목군들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엔스로픽의 상장을 앞두고 SK텔레콤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IPO 신청을 예정에 두고 있으니까 빠지면 매수하려는 뭐 그런 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3월선 기준에서 균점 잡고 눌림 매매 해볼만 할 것 같고요. 지금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종목을 들고 넘어왔댔죠. 여 어디서 중배를 해가지고 금요일날 여기서 하나 좀 팔고 다시 산 거는 아침에 좀 밀릴 때 추가 사서 좀 팔고 여기서 중배로 사놓은 거 팔고 조금 조금 들고 일단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IT센 계속 좀 지켜볼 것 같고요. 이 구간이 워낙 저항이 두터워서 떨어지면 본다든지 아무튼 체크는 좀 하고 볼 것 같습니다. 쿠콘도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라 그냥 체크 정도 해놓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밖에 최근에 강했던 LNF라든지 이렇게 오면서 일시적으로 한번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량을 뭐 한 번에 다 받는다라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 약간 천천히 종목군들 편입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해볼 것 같고 반도체 장비 쪽은 소울 반도체 전공정 ETF를 지금 계속 기다리면서 좀 보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도 차익 실현한 거 지금 다시 떨어지면 재매수 관점에서 조금 종목군들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오는 흐름을 좀 면밀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이든 뭐든 다 많이 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뭐 짧은 쏠림에 의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저는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주 한 주. 네. 굉장히 빅 이벤트가 많은 한 주입니다. 너무 급하게 시장을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속도 조절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무난하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욱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